안녕하십니까. 현대국민병원 박옥순입니다. 두 번째 CNSPN에서 두 번째입니다. 특수한 대뇌의 역할 그리고 척수 그리고 척수 다음에 뇌신경과 관련된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 몇 가지 얘기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요약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만 가고 나머지 더 공부를 원하는 것은 교재를 보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추신경계에서 다루어야 될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뇌파, 수면, 학습, 기억 이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만 찍어갈게요. 이게 파를 측정해 보니까 뇌에 파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델타파가 임상적으로 조금 중요하죠. 수면과 간질이라든지 이런 걸 디텍션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파들보다는 여유가 있죠. 그죠? 어, 이거 이제 신경과 쌤 안에서 저 잘 모르실 거예요. 조금 델타파가 조금 위에 거보다는 조금 넓게 이렇게 가는구나. 수면형이구나. 자, 여기 보시면 각 파에 대한 설명을 박스에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델타파가 수면과 연관이 있다. 자, 그럼 수면이 어떻게 되느냐? 수면의 정의는 무활동 상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보존하고 몸을 회복시키고 그 자고 있는 사이에 기억도 처리하는 역할이 수면의 정의다,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수면도 네 번째 단계에 이제 델타 웨이브가 나타나는데 이 단계가 이제 숙면을 취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면은 두 가지가 있죠. 렘 수면과 넌렘 수면이 있는데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 눈이 계속 움직이는 수면이에요. 꿈꾸고 있는 수면, 살짝 잠든 수면, 완전히 깊숙하게 자는 게 아니라 약간 깨어있는 가수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넌렘 수면은 거의 slow wave sleep이라고 해서 완전 기절했는 거예요. 거의 기절 수준. 그래서 아까 파로 따지자면 델타파가 있다. 이때는 심장박동과 혈압 같은 것들도 쫙 떨어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면의 주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루 수면을 8시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면이 돌아가는데 알파, 베타, 세타, 델타 이렇게 쭉 보면은 델타파가 나오는 수면이 두 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장 깊은 잠, 기절 안 됐잖아요. 델타파는. 그래서 처음 3시간 동안 가장 수면을 취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리듬을 따라서 수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렘 수면이 굉장히 길어요. 런렘 수면은 어른이나 늙은 사람이 비슷한데 그래서 애들은 살짝 잠을 많이 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그래프 보시면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퍼센테이지가 렘 수면이 50%인데 나이가 들수록 20%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넌렘 수면은 비슷하게 조금만 떨어질 정도입니다. 전체적인 수면 내용은 나이가 들수록 수면 양은 전체적인 비율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박스 8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컨트롤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다음 말도 재밌는 겁니다. 학습, 행동 변화. 학습의 뜻이 행동 변화예요. 네가 공부 학습 많이 했어요? 그러면 행동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죠. 학습의 형태가 있습니다. 연합 학습이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같이 습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연합은 습관과 민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교재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력, 우리가 굉장히 기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왜? 공부라는 과정 자체도 기억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뜻은 다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억이다. 이거 어디서 작용하느냐? 해마라고 하는 곳에서 보통 이런 기억을 조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마에 퇴행성 질환이 생겨서 해마가 좀 기능이 안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 장애가 오겠죠. 그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자, 이 기억이 보시면 지각의 기억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닭대가리처럼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1차까지도 금방 없어져 버려요. 2차가 기억 정도 되면 조금 가는데 3차 기억, 예를 들어 영구 기억까지 오지 않으면 거의 기억은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계속 2차, 3차, 특히 3차 기억으로 계속 뭔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볼까요? 자, 이건 단기 기억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장기 기억이죠. 반사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내가 줄줄줄줄 서술하면서도 정리가 머리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그때는 강화가 필요합니다. 컨솔리데이션, 뭔가 모양을 만드는 컨솔리데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정보가 들어왔죠? 단기 기억에서 자리 잡고 회상되고 출력한다. 물론 뭐 단기 기억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은 기억될 수 있지만 보통은 장기 기억으로 가는 데는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척수 얘기를 합니다. 그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 대뇌 얘기 끝났고 이제 척수는 사실은 이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뭐, 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척수 보시면 뒤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고, 잘라보니까 이게 H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척수는 무엇을 하는가? 감각입니다, 감각. 들어오는 길이 있죠? 운동로는 나가는 길입니다. 반사중추는 머리까지 오지 않고 척수 레벨에서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씩 얘기해보면, 감각신경로, 척수는 꼬리 있는 데서 머리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감각은 보통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뒤쪽으로 들어옵니다. 뒤쪽으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뇌에서 있던 어떤 시키는 정보, 소위 말해서 지시사항을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올 때는 앞쪽으로 내려옵니다. 가쪽과 앞쪽으로 내려와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반사라는 거는 머리까지 가지 않아요. 그 감각이 들어와서 척수에서 그냥 돌아서 반응을 바로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큰 설명은 벌써 끝났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시면 목, 가슴, 머리, 엉치, 꼬리 같은 세분화 할 수 있는데 뭐 공간도 이렇게 있어서 척수 막 척취할 때 그러니까 CSF 이렇게 채취할 때 어떻게 자세를 해서 넣는다 이런 모양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척수의 단면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H자로 되어 있는 회색질, 바깥쪽에는 백색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불 쪽에는 몸운동신경이라고 했죠. 앞쪽에는 효과기, 몸운동신경이 있고 옆쪽에는 자율신경과 운동, 그리고 뒤쪽에는 감각입니다. 자,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H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 뒤쪽으로 감각이 들어와서 머리로 갔다가 가쪽이나 앞쪽으로 운동이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디스크라고 했죠. 디스크. 우리가 헐퍼스 뉴클레우스 펄푸스라고 허니아 뉴클레우스 펄푸스라고 이게 디스크인데 이게 이제 척수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빠져나가면서 이 척수를 눌러요. 근데 누르는 정도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죠. 감각이 옆으로 이렇게 삐지고 나와서 뒤쪽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감각의 차이가 있을 거고 앞쪽에서 바로 눌러버리면 운동하는데 다리를 들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데 증상이 있겠죠. 각 레벨마다 또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척수는 뒤쪽은 감각이고 옆쪽과 앞쪽은 모터, 운동을 감장하는구나. 이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박스 10은 뭐 어거지로 이렇게도 적어놨어요. 뒤에서 간지럼 튀면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라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감각신경은 뒤쪽에 있댔죠. 뒤쪽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그림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감각이 머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은 어떻게 됐죠? 머리 쪽에서 내려오죠.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가쪽 혹은 앞쪽으로 나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운동신경 중에서도 뭐 피라미드로계, 그 다음에 피라미드가 아닌 주체로계, 주체 외로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피라미드는 사실 내가 원하는 수의적인 운동, 그리고 피라미드 외로계는 자율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인 거. 아까 뭐 앞쪽, 가쪽, 이래서 자율신경, 운동신경 이렇게 어떤 얘기했는데, 쭉 동영상 확인해 보시면, 그래,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테이블, 그러니까 표 4-3번 보시면 됩니다. 추체로는 수위 운동이죠. 다. 어쨌든 수위 운동이다. 추체 외로계는 다 불수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복잡한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감각, 운동, 그 다음에 척수의 기능 중에 하나인 척수반사. 척수반사 보시면 중추를 거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뇌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반사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피부에서 감각을 느껴서 들어오죠. 일단 신경은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머리 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운동해서
효과기까지 나타나서 운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난로가 있어요. 손이 타고 있구나. 이제 손을 뗄까? 떼는 거. 이러면 벌써 다 익었겠죠. 그러니까 됐는데 뜨겁다면 바로 떼죠. 머리가 떼고 난 다음에 알죠. 아유, 뜨거웠구나. 예, 이게 이제 반사입니다, 반사. 감각이 가자마자 척수에서 바로 그냥 동작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있고, 감각신경이 있고, 반사 중추가 있고, 반사궁이라고 하죠. 그 운동신경원이 있고, 효과기가 있다. 이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쑥 들어보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척수는 감각, 운동, 그 반사궁. 감각은 들어와서 내려갔다가 운동해서 효과 나타내는데, 반사궁은 그냥 바로 와서 척수에 돌아가는 기능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장 반사도 조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척수의 위치에 따라 갖고 반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장 반사는 이제 근육이 스트레치 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신장 반사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반사가 떨어져 있다는 말은 그 척추 그 위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오히려 항진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원의 선생님들이 슬관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있는데 이렇게 무릎에 앉혀놔놓고 무릎을 톡톡 쳐보죠. 그러면 반사되는 정도 툭 치면 원래 반사공을 통해서 싹 돌아서 이걸 슬개돈 반사라고 하는데 싹 돌아서 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톡톡 쳤는데 반응이 없어요. 이렇다면 요 무릎과 관련된 주변 그 레벨에 있는 척수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겠죠. 근데 쳤는데 살짝 하는 게 아니라 팍 찰 정도로 올라왔다. 이러면 이거는 CNS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들도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방어 반사도 있습니다. 아까 뭐 날로 손대고 하는 것들도 이거는 뭐 withdraw reflex라고 해서 반사 반응도 있다. 쭉 한번 교재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초신경계인데요. 말초신경계는 세세하게 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제 신경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 게 있어요.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신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뇌신경, 그 다음에 이제 척수신경, 자율신경계통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뇌신경은 사실 뇌의 아래면에서 나오는 12개의 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나 뭐 간호과들 고락 같은 거 하면 뇌신경 12개 외우는데 굉장히 공을 들여요. 이거 몇 번 신경이 뭐냐.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알고 하자 이거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후각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자신경, 뭐 12가지 설화신경까지 쭉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뇌신경이가 집으로 들어오니 빵 냄새가 났어요? 후각신경 1번. 부엌으로 가려면 봐야 가죠? 간다. 시각신경 2번. 그 다음에 이리저리 둘러봤다. 눈돌림신경, 도르래신경 이렇게 해서 3번, 4번. 빵 2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입 베어 물다. 그래서 얼굴 감각하는 3차 신경. 그게 5번입니다. 눈이 커졌다. 갓돌림신경. 미소를 싹 7번 페이셜 너브. 7번 얼굴 신경입니다. 그때 형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이 본 거죠.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리를 들렸어요. 그래서 8번 목이 막혔다. 휴인드 신경. 그 다음에 결국 배가 아팠다. 10번은 미주신경입니다. 소화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등을 두드려줬다. 더부신경이라서 목신경과 등 근육에 관련되는 신경입니다. 나머지를 동생에게 나눠주면서 나눠 먹었다. 그래서 혐의신경 맛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를 억지로 말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는 잘 몰라도 제가 볼 때는 7번 facial nerve, 그 다음에 10번 vagus nerve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느냐. 왜냐? 임상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자, 쭉 있으니까 한번 내용들은 훑어보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번은 해놨죠. 그죠? 미주신경은 사실 뒤쪽에서 교감, 부교감 나올 때 부교감 신경입니다. 이놈이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많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박스 12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절해요. 지나가다가 환자들이나 사람들이 쓰러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심정지인 줄 알고 심폐소생술 한다고 멀쩡하게 실신한 사람 올라타서 심폐소생술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10초 이내에 혈압과 호흡이 있는지, 맥박과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라. 근데 이제 비전공자들은 의식이 있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실신과 심정지를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주신경이 항진되면 혈압이 떨어져서 기절할 수 있어요. 그걸 배주배갈 싱코,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운동 그리고 뭐 통증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교감신경이 자극돼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잖아요. 베거스 너브는 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도 기락작용하기 위해서 활증이 되는 거죠. 이게 쫙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쭉 떨어지면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보통 혈압 떨어지면 특징이 있는 게 앞이 하얗게 보여요. 그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굉장히. 그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옆에서 쓰러지더라도 식은땀 흘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죠, 당연히. 그러고 이제 뭐 페로티드 아테리나 페모랄 아테리 만져보면서 혹시 이 사람 맥박이 좀 떨어져 있다. 근데 의식은 있다. 이거 심정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배조배갈 신코빌 가능성이 많아서 똑바로 안전한 곳에 눕혀놓고 다리 들고 있으면 혈압이 회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꼭 하나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뇌신경들이고요. 척수신경 같은 경우에는 서로 난쌍이 있죠. C스파인, T스파인, L스파인마다 신경들이 쫙쫙 나오는데 이 영역이 다 따로 있다는 거죠. 감각 영역도 있고 모타가 관장하는 영역도 있다.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신경, 흉신경, 요신경, 뭐 C스파인, T스파인, L스파인, 그 다음에 세크럴 너브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척수 분절에 따라서 주요 종말 가지와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목, 팔, 흉벽. 그리고 이제 피부 분절이라고 해서 제가 표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감각을 담당하는 분절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 쪽이랑 어깨 쪽이랑 이럴 땐 다 손이 저려요 이러면 C스파인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뒤에서 봤을 때 C스파인에 문제가 있으면 손가락 끝 이까지는 다 C스파인이 관장한다. 겨드랑이나 이쪽은 T스파인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쪽에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죠. L스파인 특히 이제 그 디스크가 오는 L스파인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보통 다리가 저려요, 허리가 묵직은해요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이크럼도 이렇고. 그래서 이 표만 피부 분절만 보면 이게 이제 척수신경이 관장하는 부위가 어디쯤 되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령이 좀 있다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눈으로 그려보고 제일 마지막 T5, 6, 7 정도가 어디서 끊기는지 L1이 허리띠 묶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으면 환자를 딱 봤을 때 어디가 저리는지에 따라서 피지컬 이그잼 할 때 대충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쭉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자율신경계 교감과 부교감 신경만 하고 이 시간 마칠 건데요. 자, 감각신경이 들어와서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에서 머리에서 뇌와 척수에서 이제 내려보내죠. 운동신경이 있는데 운동신경이 체성신경이고 자율신경이 있어요. 체성신경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자율신경 운동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두 가지가 있겠죠. 교감과 부교감. 교감과 부교감.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몸신경은 사실은 골격근이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자율운동은 심장 근육이라든지 평활근이라든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금 느리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척수에서 나와서 작용을 하고 다시 이렇게 감각이 들어가고 운동이 나오는 영역을 봤을 때 뒤쪽으로 들어갈 때 신경절이 둘 다 있어요. 체신경도 있고 자율신경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운동을 하도록 나오는 운동신경원에서는 체신경에는 신경절이 없죠. 근데 자율신경에는 신경절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절이 타겟 올간에 가까우냐 뭐냐 이런 걸로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 부교감 나뉠 수도 있어요.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체성신경은 항상 촉진인데 자율신경은 촉진도 하고 억제도 할 수 있다. 촉진이라면 뭐 교감, 억제라면 부교감이라고 느낌만 그래 가지시면 됩니다. 자, 교감신경, 부교감은 이렇게 하나 박스를 보고 이해하고 끝내도록 할 거예요. 교감신경 항지는 사실은 굉장히 멋진 이성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조인성 만났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고 했는데 요즘 뭐 BTS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만났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눈이 어떻게 될까요? 동공이 빵 커지겠죠. 입은 어떻게 될까요? 침이 바짝바짝 마르겠죠.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툭툭툭툭 쿵쾅쿵쾅쿵쾅 깜짝 놀라겠죠.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BTS의 그런 멤버들을 만났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겠습니까? 소화 기능은 떨어집니다. 소변 보는 기분, 대변 보는 이런 기능들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교감신경의 특징이에요.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이 교감신경이죠. 동공 확장, 교감신경, 눈이 커졌다, 침이 마르고 호흡 증가하고 심박동 섞고 혈관 수축한다,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사람 만났는데 똥 오줌 싸러 방구 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화 감소, 수분 정체, 소변 이게 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부교감 신경이 약간 표적세포와 가깝게 있다. 신경질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뒤에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약들이 대부분 이런 뉴로트랜스미터죠. 다 우리가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교감, 부교감, 뭐 신경에서 연적 관련된 그런 신경 전달 물질. 그러면 교감, 부교감도 신경절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든지 더 주든지 하면서 그게 다 양리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율신경계 교감과 부교감을 잘 알고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를 잘 알면 양리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스 17번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장 CNS, PNS 간단하게 몇 분으로 정리해보면 뇌와 척수가 있죠. 대뇌는 프론탈, 파리에탈, 템포럴, 오시피탈. 꼴밥 맞는다, 벽돌 떨어졌다, 듣는다,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사이뇌가 있죠. 하이포탈라무스, 그 다음에 피추이트리 그랜드, 그 다음에 그 안쪽 바닥이 있었죠. 대뇌 바닥, 운동, 파킨슨 디지즈, 도파더 주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림빅 시스템 본능에 충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뇌줄기가 있죠. 브레인스템이 있는데 중뇌, 폰즈, 교뇌, 그 다음에 뒤에 숙뇌는 호흡과 심전을 같이 한다. 소뇌는 소주의 기억하랬죠. 척수가 내려옵니다. 척수의 기능은 세 가지. 감각이 들어온다. 운동을 하도록 시킨다. 뒤쪽에서 들어와서 앞쪽으로 내려오면서 운동을 시킨다. 그리고 반사궁이라고 해서 뜨거운 거 되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뭐 수면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기억을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 강화 학습을 해라. 수면에서는 델타파가 런렘 수면이다. 깊이 잠드는 파가 그런 것들이 있다. 교감, 부교감을 더마톰이라고 하죠. 피부 분절을 통해서 척수신경을 확인할 수 있다. 빵 이야기하면서 제가 뇌신경 12가지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교감, 부교감인데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서 동공 커지고 침 마르고 심박동 올라가고 호흡 빨라지고 소변, 대변, 소화기능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CNS, PNS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교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전에 했던 신경 전달, 활동 전이가 전달되는 것, 연적 관련됐던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근육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